올해 10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단위들을 투시해보면 어디라 할 것 없이 그 단위의 전진을 배가해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 정책에 대한 깊은 연구였고 또 그 집행에 대한 투철한 관점이었습니다. 10대 최우수 기업들 중에 하나인 대동강 맥주 공장의 경험을 리소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동강 맥주의 역사는 20여 년. 세계적으로 이름난 맥주들에 비해 볼 때 그 생산 연화는 오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동강 맥주는 우리 인민들 누구나 즐겨 찾는 명제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알고 싶어 기자는 리봉학 지배인을 만났습니다. 위대한 장님께서 우리 공장에 주신 유훈 과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업이 인민들에게 맛에서나 질에서나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맥주를 생산 공급하라는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질 보장을 제일로 중시할 때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공장의 20여 년간 경영활동에서 종자로 되어 왔으며 이를 위한 첫걸음은 과학적인 품질관리 체계 확립이었다고 합니다. 원료 들어오는 단계로부터 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품질 관리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그 맥주 등급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효모, 육종, 미생물 관리 체계, 그다음 맥주 속에 산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세 가지 방면에서 품질 관리 체계를 세웠습니다. 과학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세우는 것 못지않게 공장에서 중시한 문제는 품질관리를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참모부의 기술 역량들을 매 직장들에 배속시키고 작업반들에까지 기초적인 분석 설비와 기구들을 갖춰주었습니다. 그리고 매 공정들의 기술 지표는 해당 공정을 맡은 직장과 작업반들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체계를 제도화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생산자 대중이 품질 관리의 주인으로 되게 했고 누구나 더 높은 기술과 기능을 소유하기 위한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장의 제품 질제고 사업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연차별로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철저히 공장 자체의 기술 역량에 의거해서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과제가 나서도 우리는 첫째 자체의 힘으로 하자는 입장에서 문제 고찰을 진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 이건 어디하고 우리에서 하겠다, 수입에 우선하겠다 이런 거는 우리 공장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그 창발적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현실에 도입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활발히 벌려가지고 월별 과학기술 청화를 진행합니다. 공장 참모부에서. 현재 공장에서는 생산 공정 현대화에 이바지 않은 기술력 기난들이 매달 60 내지 70건씩 제출되고 있는데 그중 80%는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체의 기술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온 결과 10년 후간에만도 20여 개의 생산 공정이 새로 확립되게 되었고 종업원들은 누구나 단위 발전을 떠미는 인재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제품을 인민들이 사랑하고 즐겨 찾는 제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대동강 맥주 공장의 경험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주고 철저히 관철하는 이 길에 단위 발전의 지름길이 있으며 인재 중시의 사활을 걸고 과학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때 인민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단위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석하기 위한 투쟁이 각지에서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자강도에서 새로 건설한 강계 청년 야외국장을 준공했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수천 속의 관람석과 무대, 서조실, 음향 및 조명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는 다기능적이며 현대적인 야외국장이 일터섬으로써 도안의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과외 교양 및 문화정서 생활 거점이 마련됐습니다. 준공식에는 자강도당위원회 비서 한칠성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야외국장 종업원들, 강계시안의 청년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는 더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용춘 동지의 준공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야외국장의 일꾼들과 정호원들이 건물과 시설물, 설비들을 에어 관리하고 운영 사업을 실속 있게 잘해서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적극 이바지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야외국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고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남긴 일제의 조선 침략 사회는 지금으로부터 118년 전인 1905년 11월 17일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조선봉건 정부의 울사 5조약을 강요하고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한 죄행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방충복 기자는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실장 위광남 선생과 함께 중앙기급교양관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제의 침략 역사는 정말 뿌리가 깊고 오래입니다. 명치유신 후 자본주의 길에 들어선 일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것을 국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후 일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제국주의자들과의 범죄적인 흥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 확립이 기초를 닦아놓았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일제는 1905년 4월 내각 회의를 벌려놓고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할 실제적인 그런 모의를 벌였습니다. 일제가 추구한 우리나라의 국권 강탈 방법은 침략 무력에 의한 강압적인 조약 날조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강도적인 조약의 날조를 위해 1905년 11월 우리나라에 기어든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놈은 고종 황제를 거듭 만나 저들이 미리 짜놓은 조약 원안을 무조건 접수할 것을 강박했지만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유와 강박만으로는 고종 황제와 조선봉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없게 되자 일제는 방대한 무력으로 황궁 안팎을 겹겹이 포위하고 군사적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국제법에서는 조약이 불법 무효성을 규정짓는 기본 조건을 강제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국가 및 국가 대표자에 대한 강박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모든 조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하는 것이 국제법적인 규정입니다. 울사 5조약이 그 어떤 법적 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불법 문서, 이 협작 문서로 되는 근거는 바로 이 조약이 날조 전 과정을 통해서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이또놈은 조선 주둔군 사령관 하세가와놈과 사또 헌병대장놈을 앞세우고 회의 장소에 뛰어들어 대신들을 한 명씩 지명하면서 재인을 문초하듯이 가부를 강압적으로 따졌습니다. 참정 대신 한규서를 비롯한 대신들이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반대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자 파렴치한 일제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일제가 날조한 이 울사오조약에는 조약이 명칭조차 없고 조약 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고종 황제의 서명과 국세 날인도 없으며 대표의 위임장 등 조약 문서 형식이 완전히 결여된 허위 문서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서도 울사 5조약이 주권 국가들 사이의 자원적인 우사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는 국제법적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제가 군사적 위협과 무지막지한 강박의 방법으로 날조한 불법 무효한 허위 문서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일제는 바로 이러한 불법 비법이 조약을 턱에 걸고 우리나라의 국토를 강탈하였으며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식민지 파쇼 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시된 자료들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일제가 지난날 조선민족에게 들씌운 모든 고통과 불행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복수의 의지로 피를 끓였습니다. 최근 국제체육서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2023년, 2024년 유럽 남자 롱구 연맹전 7단계 경기 중에서 일부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이칠란드의 알바 베를린 팀과 그리스의 파나티나이코스 팀 사이 경기입니다. 풀색 경기복을 입은 팀이 그리스의 파나티나이코스 팀입니다. 현재까지 경기 성적을 보면 파나티나이코스 팀은 2승 4패, 알바 베를린 팀은 1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회전까지 두 팀은 득점률에서 서로 오피스탄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3회전이 들어와서부터 파나티나이코스팀에서는 방어를 강화하면서 석공에 의한 윤민노키와 몬골이 던지놓기 성공기를 높여 경기를 99대 85로 결석했습니다. 계속해서 모나코의 AS 모나코 팀과 프랑스의 아스벨 빌레르반 팀 사이 경기입니다. 검은색 경기복을 입은 팀이 AS 모나코 팀입니다. 경기는 AS 모나코 팀의 본거지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AS 모나코 팀은 각이한 거리에서의 던져넣기 성공률을 높여 회전마다 앞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AS 모나코 팀이 아스벨 빌레르반 팀을 80대 70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다음은 2023년-2024년 국제자전거연맹 세계급 전야 횡단 자전거 경기 대회 3단계 경기 소식입니다. 먼저 류자 경기입니다. 전야 횡단 자전거 경기는 주로 조건이 복잡한 것으로 해서 다른 경기들에 비해 선수들의 육체적 부담이 큰 경기 종목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네덜란드의 까르멘 알바라도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남자 경기입니다. 경기 주로의 길이는 17.65km입니다. 남자 경기에서도 네덜란드의 핌 론하르 선수가 제일 먼저 결승선에 들어섰습니다. 최근 국제체육 소식이었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날씨의 특징을 보면 존반쪽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매우 낮은 곳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가장 낮았던 11일부터 13일까지 고기압과 저기압의 활동이 주기적으로 교차되면서 북부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들에서도 기온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른 도들에 비해서 량강도에서 기온이 더 낮았는데 평균 최저 기온이 령하 16.9도로서 평년보다 7.6도나 더 낮아져서 심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아지겠지만 24일과 25일에는 다시 평년보다 낮아지면서 날씨는 춥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지금과 같은 계절에는 면역이 약한 사람들 속에서 호흡기 질병이나 소화기 질병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소금물 함수를 자주 하는 등 건강관리에 더 관심을 돌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이더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도 령하 3도로서 어제보다 7도나 낮았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동서이안의 여러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고 특히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강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 북부 내륙과 황해남도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과 황해남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린 후 주로 개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존반쪽 지역에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추워지는 데 맞게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하 20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지방으로서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개의개수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눈이 내린 후 오후에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눈이 내린 후 오후에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총진시는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조시,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모레는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는 소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넘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소풍이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조금 약해지겠지만 물결은 최고 3m까지 넘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소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넘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소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모레는 연안 수역을 제외한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일에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량강도와 함경북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눈이 내리겠고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20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21일부터 23일까지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21일에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22일에 소해안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23일에는 황해남도와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4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고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기온은 22일까지 평년보다 높겠고 23일 낮부터 낮아지기 시작해서 24일에는 평년보다 5도 정도 낮아지어 날씨는 추워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위대한 당중앙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부흥을 앞당기기 위한 전인민족 투쟁이 과감히 전개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11월 26일 도 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게 됩니다. 새로 수정 보충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우리 공화국을 존엄 높고 강위력한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키고 우리 정권을 주체의 인민관, 인민 철학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비전표로 됩니다. 선거에서는 국가와 인민을 양심으로 신념으로 심장으로 받들 줄 아는 사람, 우리 당,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을 위해 한 가지라도 더 유익하고 훌륭한 일을 찾아낸 사람으로 확고히 인정되는 대표들이 대의원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모든 선거자들은 불패의 강국, 위대한 인민의 나라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커다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더욱더 분발합시다. 이번 선거는 인민의 주권을 인민 자신이 욕색에 떠받드는 우리 국가의 인민적 성격을 더욱 굳건히 하고 모든 지역을 전반적 국가 발전의 지역적 거점, 강력한 도로로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참가합시다. 모든 선거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을 절대 높이 올려 세우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국가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선거에서 높은 정치적 열의를 발휘함으로써 공화국 국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아갑시다. 이번 선거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한 증산투쟁, 창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립시다. 모두 다 존엄 높고 강대한 주체조선의 공민된 긍지들 없이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적극 참가하여 진정한 인민의 대표 국정의 주인들을 선출함으로써 우리의 혁명 주권을 반석같이 다져나갑시다.